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자, 요즘에 많은 경제 수장들이나 경제 학자들의 예측과는 다르게 이번 계엄 사태가 경제적으로 미치는 여파는 매우 적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길어지고 있죠. 국내에서 심리 진정시키려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고, 근데 외국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탄핵 전국 등으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2004년이나 2016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경제가 악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중국 경기 호황 또는 반도체 사이클의 강한 상승세에 따른 외부 순풍이 있었는데 지금은 역풍만 불고 있죠. 그래서 대내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경제가 굉장히 좋지가 않다. 근데 경기 침체 정도라고 치부를 하는 경우가 많고 자꾸 축소를 시키죠. 그러면서 위험은 축소시키고 진짜 위험한 것들은 굉장히 낙천적으로 생각하다가 지금 나라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요. 결국에는요. 부채를 잡지 못하면은 나라 경제는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디레버리징을 해야 하는 시기가 있고 그 시기에 디레버리징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경제 위기가 온다. 장기간 경기 침체가 오고. 그래서 지금 계엄 청구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계엄 비용은 국민이 지불 중입니다. 이러니까 내가 경제 이야기하는데 요즘 계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지. 난 정치 유튜버 아닙니다. 권력 유지를 위해서 한 계엄인 거죠. 부정선거 의혹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대다수의 진짜 여론이었다면은 조사해라 라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겠죠. 또 국민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 혼자 확증 편향으로 한 거 아니에요. 국민들을 위해서 뽑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빅 엿을 먹이고 있죠. 그래서 누가 피해를 보고 있다? 환율, 증시 등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인해서 국민적 피해가 천문학적 금액으로 늘어나고 있다. 반헌법적 계엄 선포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국민들이 대신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코스피도 2000조대에서 3일 만에 떨어졌고 또 항공사 말할 것도 없죠. 임차 비용도 마찬가지고 또 한 가지는 뭘 생각해야 돼요? 기름값 이런 부분도 무시 못할 거고 여기에 환율이 오르면 매출이 증가하지만 비용이 올라가서 중장기적으로 부담이 가중되면 물론이고 수익이 줄잖아요. 매출이 늘어나는 게 중요하냐 순수익이 늘어나는 게 중요하냐 물론 둘 다 우상향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매출이 느는데 순수익이 주는 사업은 결코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박리담회가 아니라면 그런 거 말씀하신 대로 여행 취소도 하고 국가 리스크 프리미엄. 자, 우리나라 프리미엄 참 잘 붙어요. 자, 아파트 프리미엄. 요즘에는 프리미엄 대신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고 있죠. 김치 프리미엄. 막 이런 프리미엄 열심히 붙다가 이제는 국가 리스크 프리미엄까지 붙었습니다. 아주 프리미엄한 나라죠, 우리나라는. 해외 파트너사와 가격 협상에서 당연히 불리해졌고 화생상품 손실 우려도 커졌고 자금 조달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거기에 증권사들도 고객 관리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당연하죠. 주식에서 개인들도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국가 신용도 하락 등 발생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검토하고 있다. 웬만하면 증권사에서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증권사 PB들은 항상 최대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하락 가능성도 꽤 높다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 무디스나 스탠다드 푸어스나 피치 이런 것들이 다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외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해외 나가는 사람들도 환율 튀기니까 문제 생기죠. 이게 과연 원달러 환율만 튀었냐. 문제는 이게 경제가 좋을 때 맞은 게 아니라 나쁠 때 맞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탄핵 정국과는 다르다. 물론 가장 위험한 리스크는 빼고 이야기를 했죠. 그 과거 탄핵 정국 그때가 그 노무현 정부 때랑 박근혜 정부 때였잖아요. 근데 박근혜 정부는 탄핵이 됐고, 근데 문제는 계엄은 안 했잖아요.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하려고 했지만 어쨌든 안 했잖아요. 군을 동원하는 거랑 동원하지 않는 건 얘기가 하늘과 땅 차이죠.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도 예전처럼 끌어줄 수 있는 여력이 없고, 여기에 계엄 아니었더라도 이미 내수 수출은 무너지고 있었죠. 그래서 수출입 동향 보면은 1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증가세로 전환한 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고, 이 중에서 그나마 반도체가 선전하고 있는 거죠. 반도체 빼고 보니까 오히려 수출은 감소 중이다. 여기에 미중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쭉쭉 빠지고 있죠. 요게 이제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갈 리스크들도 많죠. 단기적으로는 중국에서 저가 공세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중동에서 화학 직접 원유 캐는 데서 직접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기술 경쟁력 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여파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내수는 말할 것도 없이 계속 박살나고 있었죠. 여기에 불확실성에서 심리도 위축되고 있고, 그래서 1% 후반대의 성장세를 기록해서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지만, 문제는 대내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되면서 수출 경기가 경착륙하고 내수를 부양할 모멘텀마저 얻는 경우 L자형 장기 불황. L자형 장기 불황, 우리 유명한 나라가 있죠. 따라간다. 제가 2019년부터 그 얘기했잖아요. 부동산 거품으로 일본화 되어가고 있다. 근데 일본은 그래도 잡힐 때 두기라도 했지. 이번엔 잡힐 때 정부가 은행 대출을 억지로 쑤셔 넣어가지고 2년이나 부양을 한 셈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 근데 문제는 그 부양하는 2년의 부양이, 이걸 가지고 막 슈퍼사이클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2년 동안 부양하면서 무슨 상황이 벌어졌다? 연체율이 쭉쭉 늘어난다. 집값 부양했는데 막상 집값이 떨어지지 않아서 고통은 심했죠. 사기 힘들어서 건설사만 논았죠. 그것 때문에. 논한 것도 아니고 건설사도 망해가는데 그나마 서민들 가계부채 빨아먹고서 좀 살아난 건설사들이 있죠. 그러는 동안에 집값 올라가지고 부자 된 사람 얼마나 있어요? 거의 없어요. 왜? 팔리질 않으니까. 말씀드렸지만 지난 3년간 거래량은 2022년, 23년, 24년 다 평년 거래량의 절반 수준이었다. 가격은 올렸는데 팔진 못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수익 여신이 급증했습니다. 무수익 여신이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수익이 나지 않는 여신이다. 이자조차 안 갚고 있는 여신이란 소리예요. 근데 문제는 연체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무수익 여신이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그냥 가만히 두고 본 게 아니라 모든 은행에서 뭘 했어요? 매년 더 큰 규모로 무실채권 상매각을 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만큼 늘어난 거죠. 평소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는데 상매각 규모를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율도 늘고 무수익 여신도 늘어난 거예요. 1금융권도 이 정도고 2금융권 말할 것도 없죠. 말씀드렸지만 2금융권은 더 심각하죠. 새마을금고 뱅크런 이야기 나올 때 30개 터졌는데 지금 100개 넘게 터지고 있어요. 부실 금고가.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현 정부에서는 지금 나오는 정책들 보세요. 원래 청년들이 집을 사요? 원래 그 나이 때 집을 안 사는 수요들에게 입 벌려라 대출 들어간다 하면서 대출을 입에다 쑤셔 넣어줘가지고 너네 지금 아니면 못 사. 상술이죠? 아, 이거 딱 하나 남은 상품입니다. 지금 아니면 못 사요. 내일 오면 이거 없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장사질 하면은 정부가 와가지고 사기치지 마라. 그래야 될 판에 정부가 그런 것을 엄청나게 미래 수요들을 끌어다가 현재 집값을 방어하는데 최선을 다했죠. 지금도 기업 이후 경제적 문제가 장기화되니까 미래 자금들을 끌어다가 방어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도 막 코스피 올랐다, 뭐 코스닥 올랐다, 그나마 쭉 떨어지다가 막 어제 오늘 막 올랐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제 오늘 오르는 동안에 개인이 샀어요, 외국인이 샀어요? 연기금이 열심히 사주니까 반등 양상이 5거래일 만에 나타나는데 이거는 연기금 돈 쏟아 부어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동안에 매도는 계속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방어하는데 조금 더 과잉 방어해가지고 가격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기업들 주가를 위해서 뭘 쓰고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연기금이 정치적 문제를 터뜨리면서 기업들이 힘들어지니까 개인도 빠져나가고 외국인도 빠져나가니까 그걸 넣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국민연금 고갈된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 고갈돼도 최소 2050년 넘어가죠? 이렇게 살살 녹여가지고 쏟아붓더라도요. 아무리 그래도 한 막 2025년에 연금이 고갈난다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아요. 2055년 정도였으니까 그래도 2050년 정도까지는 되겠죠? 2050년이면요. 이런 거 터뜨렸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기억이 날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미래를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거다. 왜? 1년 후 국민들은 달라진다. 달라지긴 표현도 되게 달라지긴 뭘 달라져. 응? 탄핵 반대해도 1년 지나면 다 까먹고 찍어주더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보면 제가 이번 정부는 다 미래 수요 갖다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급한 것들은 다음 정부 때까지 밀어내고 있고 거기에 국민의 미래 자금까지 꺼내다가 써가지고 현재를 버티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경제 위기가 아니다?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위험자산을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재기를 할 수 없을 만큼 재기 불능이 되고 그렇게 됐는지 과거를 역사를 조금만 기억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